테슬라 자율주행 FSD V12 베타 공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풀셀프 드라이빙 V12 버전을 제한 공개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V12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초 올해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테슬라 FSD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된 FSD V12 역시 완전한 자율주행 성능을 제공하진 않으며 운행 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발전형으로 볼 수 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FSD V12를 테슬라 운전자에게 공개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중국 광군절 특수 없었다. 화웨이 폰 판매 66% 증가.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절 기간 애플의 아이폰 판매 실적이 중국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 샤오미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광군절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애플의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같은 기간 각각 66%, 28%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애플은 광군절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이다.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아이폰에 상당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광군절을 앞두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며 아이폰과의 경쟁을 예고해왔다. 화웨이는 애플이 9월 아이폰 15를 공개하기 한 달 전인 8월에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도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자 중국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샤오미도 아이폰 공개 한 달 후인 10월 플래그십 스마트폰 미 14를 출시해 지금까지 100만 대 이상 판매했다. 이처럼 중국 내 스마트폰 경쟁이 심화하고 아이폰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애플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반냄 카운터포인트 선임 연구원은 애플의 공급망 문제가 지난달보다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시적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중국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은 광군절 기간 화웨이와 샤오미의 선전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조사업체 IDC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분기 연속 감소를 끝내고 올해 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루시드, 테슬라보다 160km 더 가는 SUV 출시. 루시드는 새로운 완전 전기 SUV 그래비티가 테슬라 모델 X 제품군보다 거의 16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포퓰러 사이언스가 보도했다. 포퓰러 사이언스에 따르면 그래비티 SUV는 7인승이며 한 번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700km, 제로백은 3.5초이다. 이 회사의 최근 성과는 이 그래비티 SUV이며 루시드는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경쟁사 제품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배터리 팩으로 700km의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루시드 에어의 무게는 5203파운드이며 그래비티는 6000파운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아 텔루라이드, 렉서스 GX 등 일부 3열 SUV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겁지만 G 등 여타 SUV와는 동등한 수준이다. SUV 시장은 특히 미국에서 큰 사업이어서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제조사들도 5인승 SUV를 만들며 성공하고 있다. 에스턴 마틴의 DBX 크로스오버는 전체 판매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연기관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완전 전기 SUV는 이제 막 그 자리를 찾기 시작했으며 3열 기아 EV9 SUV 및 폭스바겐 ID 버즈 마이크로버스와 같은 차량이 2024년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루시드는 12년 넘게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후 2021년에 첫 번째 모델인 에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추정한 830km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와 최대 1111마력으로 출시된 에어는 사용자와 언론인 모두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고급스럽고 흔하지 않은 공기 역학적 에어의 시작 가격은 테슬라 모델 S와 거의 같다. 그러나 루시드 모델은 테슬라보다 주행거리가 180km 더 길고 출력은 91마력이 더 높다.
생성 AI 자율주행 택시. 3분기 우승 중국판 구글 바이두.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검색 기업 바이두의 주가가 3분기 후 실적에 힘입어 상승했다. 바이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자사의 생성 인공지능 어니봇에 당분간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바이두 주가는 22일 홍콩 증시에서 전날보다 4.47% 오른 112.20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인 21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장중 한때 4% 이상 뛰었다가 1.91% 오른 113.4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바이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21일 공개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아서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344억 5천만 위안이었다. 전 분기의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66억 8천만 위안으로 전 분기보다 28% 늘었다. 바이두는 지난해 3분기엔 적자를 냈다. 시장에서는 바이두의 생성 AI 사업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두는 자사의 생성 AI인 어니봇 등을 포함한 연구 개발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61억 달러였다고 발표했다. 바이두는 어니봇을 미국의 챗 GPT 대항마로 개발했고 구독료를 월 8달러로 책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니봇은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 7천만 명을 확보했다. 리에농 바이두 최고 경영자 겸 공동 창업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단기적으로 바이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바이두는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어니봇 성능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AI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니 기반 모델을 변경해 AI 반도체 호환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다양한 AI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AI 신경망으로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도 그중 하나다. 리 CEO는 바이두 고유의 AI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이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려룽 바이두 최고 재무책임자는 앞으로도 AI, 특히 생성 AI와 기반 모델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되 효율성과 전략적 자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니오 창안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교체 상생 협력.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와 창안 자동차가 배터리 교체 관련 부문에서 협력한다. 전기차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니오는 양산은 교체 가능한 배터리에 대한 표준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배터리 교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차량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자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전망 확대는 스마트 전기차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배터리 교체는 스마트 전기차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충전 솔루션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니오는 배터리 교체 인프라인 파워스왑 스테이션을 총 2,100개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000개의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치할 전망이다. 주화롱 창안 자동차 회장은 니오의 배터리 교환 모델 구현은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니오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배터리 교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에너지 충전 및 교환, 차량 개발 등 기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